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대장주의 꼬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장주 역시나 두 종목이 잡혀 있는데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그리고 SPG 들어와 있고요. 꼬리주에는 신세계, 삼현 이렇게 두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바이오의 남자 허반석 파트너의 포트에도 좀 들어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를 좀 잘 지켜보신 분들은 오늘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좀 잘 견딜 수 있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 오늘 장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부터 반등 나오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의 매기는 섹터에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로봇이나 화장품이나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그러했는데요. 제약바이오 сек터 중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덜컥 위에서 잡기보다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실체가 있는 종목들 구분해드렸고 제가 최근에 한 2달여 동안에 제약바이오 종목만 20종목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화요일 날 IT캠을 끝으로 제약바이오의 한 흐름을 조금 정리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매드팩토, D&D 파마텍, G2G 바이오, LNC 바이오, ABL 바이오, 바이오자 들어간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횡보 구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종목 수가 2,300개가 넘어가는 와중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61선 지지와 함께 거래량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가, 실체가 있는가 이런 종목들을 보신다면 신뢰도 있는 상승, 거래량 증가와 함께 나오는 상승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드리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19,000원, 19,500원, 2만 원 이 라인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의 대장주 SPG. 이틀 전에도 대장주로 들고 오셨고 기세가 계속해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내 포트에서 로봇주들은 빠지지만 이제부터는 갈 것이다 했는데 그 예측이 확실하게 좀 맞아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SPG 이거 신고가를 또 냈잖아요. 계속해서 대장주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한 만큼 다시 반납을 하고 또 추가 하락이 이어진 뒤 다시 또 급반등하고 계속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개인들의 심리는 계속 본전에만 매도해야지라는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이다라고 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SPG는요. 엔비디아의 로봇 AI와 공정, 케이펙스 확대의 최전방에서 직접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또 LG와도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을 넓혀가고 있을 뿐더러 정밀 감속기와 이 고효율 모터 솔루션을 담당하는 지금 시장의 말 그대로 기세주인데요. 이 기세가 혼자서만 우뚝 선 게 아니라 다른 로봇들까지 확산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꼬리주와 포트주 그리고 또 대장주의 흐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고 오면서 SPG, 한라캐스트, 나우로보틱스, PNS 로보틱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다 2차 전지 아니면 로봇 이 두 가지가 계속 교차하면서 들고 오고 있습니다. 2주 동안 혼조스러운 장에서도 계속 로봇만을 고집을 했는데요. 제가 이 수요일 심야 토크에서도 100분가량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혼조스러울 때에는 우리가 기세 있는 종목을 알아야 하고 이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종목들이 미리미리 파악을 해놔야 하며 그날의 대장이었는지 대장주만 공략을 하자라는 공식적인 매매 패턴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시장이 힘드니까 조금 시장이 혼자 힘들기 대응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분들은 일당백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선순위를 말씀드렸던 종목이 SBB테크 그리고 뉴로메카, 엔젤 로보틱스가 있었죠. 오늘 세 종목 또한 강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대장주의 흐름을 이어오던 종목들만 기세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은 정해졌고 이제는 진짜만 간다. 그렇기 때문에 버텨오던 개인들도 본전에 매도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시황에서 AI 버블론과 비트코인의 대량 청산 그리고 고용지표의 모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도 공포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로봇주가 살아있다는 건 결국에는 AI의 결과값이 로봇주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만큼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될 로봇주들이 아직까지도 많다라는 점인데요. 이 종목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한나캐스트, 한국 PIM, 제가 2차 전지와 로봇의 교차점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들 기세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SPG 저희가 37,500원대 이 자리에서 제가 추가적인 상승 범위를 짚어드렸고 결국에는 신고점의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45,700원대까지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주봉상 월봉상에서도 종가가 이제는 계속 신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밀릴 수가 있다면 4만 원대까지는 기회의 밀림 구간으로 체크를 하시고 연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의 고점인 5만 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그 후발주들 이어서 꼬리주에 설명드릴 테니까 채널은 고정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대장주의 흐름 살펴봤고요. 꼬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꼬리주 신세계 들고 오셨거든요.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 좀 다가오면서 신세계 본점 쪽에 가보면은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와 정말 멋있게 좀 꾸며놓은 부분 저도 한 번씩 가다가 넋을 놓고 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자,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일령 관련돼서 이슈들을 좀 받고 있고 오늘 종목들도 좀 많이 움직인 부분들이거든요. 신세계 꼬리주로 들고 오셨지만 다음 주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들고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꼬리주를 제가 선정할 때는 이 정도 됐으면 갈 법합니다. 더 갈 법합니다라는 건데요. 신세계는 근데 이미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이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제 눈에는 아직 갈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 어허. 그래서 꼬리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신세계는 전국에 한 13개 정도의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백화점이 38%, 도소매가 27%, 면세가 34.8%. 그러면 면세 쪽 결국엔 한일령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면세점 하면 호텔신라나 신세계 등을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볼 뉴스가 하나 있었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시장에 들어왔고요. 천일고속이나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재개발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곳이 어디인가? 네. 신세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주식회사의 지분 70%, 70.49%를 신세계 센트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센트럴의 지분의 60.02%를 지주회사 신세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재개발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곳은 바로 신세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잠깐 보시죠. 지금 차트는 주봉으로 열어놨습니다. 하락 트렌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승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락 트렌드 이후에 횡보가 나와야 되고요. 횡보 이후에 상승 트렌드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주봉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들을 설정해 본다면 지금 21만 2천 원, 그리고 나서 24만 원, 그리고 나서 27만 5천 원 언저리, 그리고 나서 31만 5천 원까지 반등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한 차례 지났고 저는 중장기 종목으로 신세계를 담아볼 만하고 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부동산 가치 평가에 대한 분석이 더 많아진다면 30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중장기적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 3현 들고 오셨거든요. 자, 일단 대장주와 꼬리주를 로봇으로 지금 집중을 좀 하셨는데 3현,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부대장 정도는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좀 강조해 주셨던 투트랙, 모멘텀이 여러 가지인 방산과 로봇 같이 좀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3현이잖아요. 이것도 다음 주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오시는 건가요? 저희가 계속 단면적으로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이렇게 각각을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교차점이 또 로봇이기도 합니다. 이 로봇 배터리 부분, 그다음에 전력에 대한 반도체, 이러한 소부장 종목들이 있어야 또 로봇도 제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부품에 관련된 종목들도 빼놓을 수가 없다. 제가 실제로 장중에 저희가 공략을 해서 오전에 수익을 또 챙긴 종목이고 또 계속 매일매일 먹고 빠지고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을 제가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저의 계좌 운용 방식이 조금 독특하기도 하지만 생존이다 보니까 무너지지 않는 좀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SPG의 기세가 죽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물리게 되는 후발 로봇주들의 흐름을 보고 공략을 한 종목인데요. 이 메인 코스는 아니지만 한 번씩 맛볼 수 있는 디저트 같은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AI 로봇과 기계 쪽으로 엇박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로봇 모멘텀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단기 변
변동성은 좀 있는 종목이지만 심심한 장에서는 꺼내먹기 딱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빠져도 회복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현재 시장에서 방산과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핵심 부품 양산 소식에 힘입어서 좀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로봇주들 중에서도 성격이 다른 로봇주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한 30개의 종목이 훨씬 더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세 하나로 좀 밀고 있는 한국 PIM 그리고 또 뭐 숫자랑 혁신이 함께 결합된 한나캐스트 뭐 증명되지는 않지만 지금 분위기의 기세를 타고 있는 PNS 로보틱스 네. 그다음에 뭐 따라쟁이 뭐 엔젤 로보틱스 나우 로보틱스 뭐 본질적인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게 종목마다 너무 많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로봇이나 그때그때 잡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시장 분위기와 모멘텀에 맞는 로봇주를 트레이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로봇주들 중에 사면이 로봇들의 글로벌 수주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핵심 부품을 양산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고 나서 저점이 이번에 좀 강하게 상승을 들어 올렸었던 이전의 저항 가격이 이제는 지지로 바뀌게 되면서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5,000원을 기점으로 밀리게 된다면 저희가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지금 가격권에서부터 도전을 해준다면 SPG의 흐름처럼 내일도 SPG가 강하다. 내일도 로봇 흐름이 강하다라고 하면 함께 기세를 이어서 32,000원대부터 34,000원대까지도 단기적인 회복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변동성을 고려하자. 그래서 변동성 받을 수 있는 구간 25,000원대까지 체크하시면서 추가적인 기회로 노려보시는 전략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인사이트 Q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 이슈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지 두 분에게 물어보고 답을 듣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삼전과 SK하이닉스 하락 시 비중 확대, 반등 시 비중 축소. 자, 두 분의 의견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주셨고요.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조건부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지은 파트너,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장 조정에 시어감도 좀 깊게 나왔었지만 그럴 때마다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해서 꼬리를 좀 닿는 날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지없이 그냥 밀려 내려온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조건부 비중 확대 어떤 조건이 좀 달려야 할까요? 이게 저는 수익의 수익률이라든지 종목 선정보다 정말 중요한 게 비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펀더멘탈적이랑 또 트레이딩 분야가 좀 다르다시피 저에게 있어서는 이 비중이 주식 종목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또 이 비중이 이렇다 저렇다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느끼는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성향에 따른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느린 호흡이더라도 나는 확실한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하락 시에는 무조건 추가 매수 의견에 적극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나는 짧은 수익이더라도 이 하락의 공포는 너무 무섭다, 회전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보다는 SK닉스를 중심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소부장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절대 불안과 공포로 해석하지는 말자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AI 2막으로 넘어가는 특유의 가격 재조정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팩트는 실적도 수요도 견조하고 가격도 문제없다.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리프레이밍이 이루어진 과정일 뿐이다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최근에 5%에서 10%의 변동성은 피크아웃이 아니라 매물 소화 과정이고, 특히 하이닉스는 HBM4 가격 인상 그리고 또 HBM3 양산이 25년부터 27년대까지 구조적으로 성장 레일이 좀 깔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외국인이 순매수와 순매도를 반복하는 것도 이탈이 아닌 가격대 리밸런싱의 전략이다. 옵션과 달러 강세, 고점 부담이 이 변수가 겹쳐진 가격 조정일 뿐이지 기류 자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투자 성향에 맞게 제 관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보실 영역은 무엇보다 제가 로봇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AI 거품을 잠재울 수 있는 건 결국엔 로봇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판 같은 경우에도 로봇의 제어기와 AI 연산부 핵심을 담당하고요. 전력 반도체도 모스핏과 IGBT라는 이 로봇의 구속과 감속기 모터의 필수 담당 부품입니다. 세 번째로 AI 패키징과 첨단 공정 잔피는 이 로봇의 제어 칩과 이 고다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이수페타시스, 심텍,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뭐 정말 많죠. 하나마이크론, CG트로닉스, 원익 IPS 등등 이렇게 보셔야 될 종목들을 SK 하이닉스가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비중을 확대하기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부장 종목들 공략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누군가 하나 마이크론도 그러면은 추가 매수 조금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하나마이크론을 계속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만큼 패키지 후공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마이크론 너무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격 자체도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의 의견도 본인의 성향에 맞게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허반석 파트너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어요. 역시나 이제 반등하게 되면 비중을 조금은 줄이자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수요일 공개 방송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줄일까요? 라는 이야기에 아닙니다.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줄이더라도 내일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가 4,050포인트 지켜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줄곧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차트 흐름 보시죠. 삼성전자의 2015년도부터 오늘까지의 차트입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바로 이런 곳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놀림을 받던 구간이고요. 지난 21년도 역사적 고점을 달성할 때 구간이고요. 지금은 2025년도 역사적 고점을 다시 경신했던 흐름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추세선 안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이 이곳을 지켜줬고 이곳을 지켜줬고 지금 이 구간을 또 한번 지켜줘야지 기술적으로 현 구간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의 생명선 같은 구간은 저는 93,000원 언저리는 그래도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고점 대비 20%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기술적 하락 구간의 마지노선, 고점 대비 20%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미나게도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사전 매도 계획을 통해서 25년 6월 10만 주에 대한 매도를 진행했고요. 25년 7월부터 10월까지 22만 5천 주, 그러니까 3,640만 불에 대한 물량을 올해 두 차례 대규모 매도를 실행한 상황이고요. 10월 30일 기사를 본다면 삼성전자의 대주주 일가인 홍라이 여사 등이 1조 8천억 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블록딜이 10만 원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대주주 및 관계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현 구간에서 나타났다라는 점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환율이 높아졌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과 외국인 수급의 진정이 먼저 나와야 우리도 바닥에 대한 또는 비중 확대 또는 물타기에 대한 기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 두 번째 주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정말 멀미가 나죠. AI 버블론 관련한 증시. 우리가 또 틈새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는 어느 쪽이 있을지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 로봇과 전력 인프라.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역시나 로봇과 한일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허반석 파트너, 네. 로봇. 전력 인프라는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인 거고 네. 바이오가 지금은 살짝 물러나고 로봇이 들어온 건가요? 조금씩 중소형주 쪽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난다면 바이오는 이제 뭐 60, 70, 80%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을 하고서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보유자분들의 행운의 시간들이 좀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중소형주 단에서 순환매가 나타난다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방향성에서 가장 핵심 쪽은 로봇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판단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뭔가 보조지표를 쓰시는데요. 보조지표를 쓰실 때 IM 차트 솔루션 제가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뀔 때,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뀔 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시장을 보실 때 이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번째 바이오인 IT캠을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K에너 시스템부터 로봇 쪽으로 제가 오늘도 로봇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엔 순환매, 섹터가 돌아가는 쪽에서의 박자를 잘 맞춰 나간다면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추구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으로는 한일령에 대한 수혜주들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뭐 이야기하신 거 보면 두 분이 거의 이제 겹치는 듯한 느낌도 약간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박지훈 파트너의 틈새 섹터, 역시나 로봇과 한일령 관련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계속 식품주랑 화장품주를 말씀드렸는데 때마침 한일령의 이 재료가 또 붙은 시점이고 그다음 네. 또 시장이 혼조스러운 만큼 한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그쪽만 밀어주는 듯한 그런 주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이 버블 논란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잔소리일 뿐이다라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틈새를 봐도 결국엔 상승하는 구조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 로봇이 작동이 되려면 또 전력 설비, AI가 좋으려면 또 전력 설비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려면 전력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이드로 볼 수 있는 테마의 수혜가 무엇이 있느냐? 지금 좀 불거지고 있는 한일령 테마입니다. 호텔, 여행, 화장품, 식품,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힘들 때 좀 찾게 되는 그런 포장마차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포장마차 주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화가 되면서 재료까지 붙어준 상황입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심리 확산 구조다라고 어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본을 회피하게 되면 한국 소비재로 대체가 되겠죠. 우리 코로나 때 주식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반일 테마, 뭐 모나미,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등등 실제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오늘 실제로 이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 이전에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배고프시게 되시면 일당백 박지훈 한번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좀 탄탄하게 받침을 해줄 수 있는 화장품 종목들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지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호텔 관광 관련된 종목들도 옆에 계신 허 대표님께서 말씀 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도 이도저도 정말 무섭다, 시장이 무섭다라고 할 때 볼 수 있는 안전 방어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식품주와 한일령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사이트 큐 세 번째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상장을 앞두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온기 확산될 바이오 테마는 과연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CDMO 쪽을 지켜보자.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항암제 플랫폼을 지켜보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바이오의 남자니까 먼저 이번에는 박지은 파트너한테 먼저 물어보도록 할게요. 항암제 플랫폼을 좀 지켜봐야 한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바이오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플랫폼을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셀트리온을 항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셀트리온 계속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간히 뭐 유한양행 그리고 퓨처캠 이렇게 결이 좀 비슷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또 셀비온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통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 기반이 가장 진짜 강한 이 바이오 라인을 좀 보셔야 된다. 3반은 바이오 섹터의 심리 기준점 역할을 해주는 종목입니다. 네. 이 흐름은 곧 이 CDMO부터 항암제 플랫폼 그리고 진단 융합형의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이 탑픽은 여전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쪽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결이 비슷한 종목은 퓨처캠과 셀비온이라는 종목이 있다. 그리고 또 변경 상장 후에 대한 전략은 오히려 당일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저는 기회로 보자라는 저의 간접적인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또 3일 내에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상승으로 갈 확률 그리고 또 중장기 전략으로 보시는 게 또 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우상향 구조 그대로 유효한 관점이고요. 리스크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 ETF 리밸런싱 수급을 좀 보셔야 된다. 상장 이후에 또 저희가 코멘트하게 될 날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 파트너 CDMO 쪽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허반석 파트너도 플랫폼 관련해서 좀 집중도 하셨잖아요. 플랫폼 하면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면역 항암 학회가 있습니다. 매드팩토 말씀을 드리고요. 이중 항체 쪽이 중요합니다. Y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리고
여기입니다라고 하면서 ABL 바이오 말씀을 드리고,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엔 어떤 항체를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할 건가, 이중 항체 플랫폼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큰 중심에 있고, 거기에서 빅딜, 빅파마와의 빅딜이 내년 1월 13일부터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이어질 것이다. 오늘 인벤티지랩도 뉴스와 공시를 통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흐름 잠깐만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10월 언저리 구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삼성전자를 익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는 저는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드려왔었으니까요. 혹 삼성전자를 익절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차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월요일이면 변경 상장을 합니다. CDMO만 담당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합니다. CDMO라고 한다면 위탁 생산 개발인데요. 다른 빅파마들이 우리 약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줘, 대량 생산을 해라고 한다면 무언가 레시피를 줘야 되는데 너네 삼성 에피스도 있잖아. 너네 우리 거 가지고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우리 좀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가 되는데 라고 하는 이해상충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두 회사를 완전히 분할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맡기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 부분을 완전히 독립시키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서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 굉장히 잘한 선택이고 무언가 이해상충의 요소가 사라졌습니다. 거래 정지되기 직전에 시총이 8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87조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증권가의 전망 보고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96조 원 이상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엔 뚜껑을 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이해상충의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양 종목의 합산 시총 100조 원은 거뜬히 넘길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명실상부해졌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 CDMO가 조금 더 유명한 이유는 AI를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고 자동화에 대한 고마진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CDMO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